이 입공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입은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공은 뭐예요? 우리가 공물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죠. 응? 공물을 바친다. 왕한테 진상하는 게 공이에요. 근데 우는 어디에 이 말 자체를 바다를 건너서 깨버렸다. 이 말을 바꿨다는 거야. 서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입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입자가. 근데 여기를 더 추가를 했다는 거야.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 이렇게 이 도자가 된 거야. 또 공자가 있는데 원래 공자가 있는데 이 공자를 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해서 바다의 자로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리고 우자는 어디에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우자를 요 효역을 더 추가를 해서 파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깼다. 바다를 건너서 깼다. 근데 이거 원래는 어디에 들어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말인데 정반대의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란 사람이 쓴 그 이 요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광해토왕비가 역사가 숨어 있다. 우리나라 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정인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주어다. 주어가 왜 광해토왕비의 주어가 일본 사람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우리 이 학계에서의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광해토왕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쳐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광해토왕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건 너무 깊은 내용들이고 이제 서체, 글자체 중심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미학이 있느냐. 이게 있잖아요. 정말로 이 광해토왕비의 글씨는 정말 곡선보다는 직선이야. 곡선보다는 직선을 위해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무관심이고 무작위한 것처럼 보여. 쉽게 얘기해서 어눌하게 보여요. 우리 광희 글씨처럼 잘 쓴 글씨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그 순박한 사람들이 쓴 것처럼 정말 꾸밈 없이 그런 것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맛이 있다는 거야. 그걸 바로 고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계표라도 변화가 없어. 통나무를 쭉 갖다 놓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편안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죠. 좋은 사람이 어떤 좋은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똑똑한 것보다도 있잖아요. 좀 편안한 사람들. 내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이 광해토왕비의 글씨의 비문 자체는 편안해요. 편안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가 수지청 증무어라 그랬어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랬죠. 근데 광해토왕비의 글씨는 아까 또 얘기하는 게 그림을 잘 그리면 또 피곤하다 그랬죠. 사람이 똑똑하면 피곤해. 그렇지만 사람이 어눌하고 마음을 죽으면 편안해져요.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잘 쓴 글씨가 아니지만 그 글씨 자체가 이렇게 의미를 주고 맛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해토왕비예요. 우리가 한국인의 미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이라고 그랬죠. 자연. 그리고 무기교의 기교란 말 많이 했죠. 우리가 좀 순박해. 우리는 큰 건물이 있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 곧 내 정원이야. 어떻게? 차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 심성이 그런 심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광해토왕비 글씨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한국인의 마음을 보여준 글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글씨를 보자면은 그리고 광해토왕비는 뭐예요? 중국 글씨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글씨야. 중국에는 이런 서체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글씨 썼지만 이런 서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글씨가 광해토왕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해토왕비 글씨를 비문을 한국의 서예가 돌아가셨는데 여초 김의견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예요. 이 글씨를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글씨가 좀 편안하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글씨가 편안해. 이렇게 유영, 동승, 인하, 본, 공, 유래, 홀용 이렇게 글씨가 편안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탁 보는 거거든요. 탁 보내서 이런 데는 이제 안 보여. 왜? 글씨가 빠개지거나 없어지거나 자연이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자연석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요새 비석처럼 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큰 돌을 가지고
그 큰 돌을 어떻게 찾았는가 모르겠어요. 아까 32톤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 돌을 움직였을까요? 옛날에. 그 2000년 세월을 두고 온 돌이에요. 그 돌에 이렇게 새겨 넣은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서예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서체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경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출. 이 말들을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로 해서 이렇게 새겨놨다고요. 2000년 세월을 두고 나서 세월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880년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변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탁본도 여러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탁본을 할 때는 그 비석 자체가 글씨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거기에 이끼도 먹고 있으면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떼려면 뭐예요? 그냥 그다가 아니면 불도 태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런 데가 이제 마모가 된 거야. 이렇게. 글자가. 그래서 탁본도 여러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탁본을 하려면 뭐예요? 거기다 뭘 묻혀야 돼. 그것도 회선이 돼요. 그것도 탁본을 하는 사람마다 다른 탁본이 나오는 거야. 안 보인 글자가 보인다든가, 또 보인 글자가 안 보이게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변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해파가 핵심인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왜냐면 이게, 선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읽었다는 거, 독해를 해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다 그렇게 만든다. 이것도 거의 기술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개토항에는 그런 역사도 숨어있고, 우리 민족의식도 숨어있고, 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서체가 숨어있다. 우리의 서체는 우리의 미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샘플도 되겠다. 왜? 그렇게 편안하고 정말 무기교 기호천 다가 있기 때문에 날렵하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 사람들 순박하면 그대로 숨어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편안하고 다가옵니까?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서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좀 서법 자료가 거의 없대요. 근데 부여지방에서 발견된 그 사택 지적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흔적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구려가 중국의 북조와 서로 접해 있다라면 백제는 중국의 남조 지방의 어떤 이 남조 쪽하고 좀 교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영왕비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또 사택 지적비 같은 경우는 또 북조 성격이 있더라. 그런데 이 능 안에서 여러 가지 불상도 나오고 이렇게 또 기와청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백제 시대에는 좀 훌륭한 예술이 남조뿐만이 아니라 북조도 소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사택 지적비 글씨예요. 이 글씨가 지금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 비석을 가지고 여기다 먹물을 바른 다음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의 아름다움, 도대체 저 자체가 누가 쓰는 것을 모방을 했느냐, 이게 또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글씨라는 것을 요새 캘리그래피란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글씨라는 것 자체가 왜 아름다움이 있을까? 뭐 글씨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글씨가 왜 예술인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평생 글씨를 쓰면서 거기에 맛을 느껴요. 이게 정말 맛을 느낀다는데 제일 예술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맛을 느끼는 곳, 내가 좋아하는 바에 있어요. 근데 동양 예술의 핵심이 뭐예요? 이런 뭐 글씨는 한번 빠져들면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 많이 해요. 너 뭐냐 하면 나 죽치고 있어. 또 죽치네? 이런 말 많이 해요. 난 대나무를 쳐요. 죽은 친다 그래요. 그린다는 게 아니라. 죽을 쳐요. 근데
칠 때마다 맛이 달라요. 왜? 사각사각 하는 그 맛이 있어요. 붓이 바다에 가면서, 붓이 정중앙으로 가면서 우리가 눌러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짖지 않아. 내가 붓을 이길 거야.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 젊은가 봐요. 이런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화가 돼.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해학이라는 게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네, 첫 시간에 보여줬죠? 주사 김정희 선생이 판전이라는 글씨를 봉우사 현판에다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 보여줬죠. 그건 어떻게 돼요? 글씨가 아까 광개토왕비의 글씨처럼 촌스러운 글씨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글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지다는 거예요. 왜? 산을 넘고 나니까 산을 올라갈 때가 있는데 올라가면 또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동양예술에서는 생, 숙, 생 그렇게 얘기해요. 생, 처음에 시작해. 숙 익어버렸어. 다시 생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로병사 사이클이 있듯이 우리가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도 내 마음속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좋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서 내가 그 자체 안에가 연락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연락은 뭐예요? 남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저게 대나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자체가 나한테 그런 느낌을 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림을 다 잘 그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만 잘 그려도 돼요. 내가 잘 그리면서 내가 그걸로 해서 유한을 받고 내가 그걸로 해서 발레하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요 비석의 거실을 보다 보면 이 비석의 거실을 누가 썼는가는 몰라요. 그런데 요 비석의 거실은 너무 정갈하고 이 거실은 아까 광개토왕비의 거실과 또 달라요. 왜? 광개토왕 거실은 정말로 막대기처럼 쓴 것인데 여기에는 서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서법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백제시대에도 문자를 알게 돼서 문자를 붓으로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체가 나오게 되고 누구를 모방을 하게 돼요. 내 것이 아니라. 근데 모방을 했다는 것은 교류가 되겠죠. 이런 것을 흔적이 보여준 것들이 사태시제비 백제 글씨가 되겠어요. 좀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석도 지금 우리가 낙관이라는 것이 서예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도장을 찍는 거였죠. 그리고 낙관이라고 그래요. 그 낙관도 우리가 양각과 음각이 있어요. 음각은 파는 거고 양각은 글자를 남겨놓고 옆에를 파내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그 음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마루 종자가 있는데 종자를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 종자란 이 글씨 속에서 중국의 왕이지나 동기창이나 아니면 안진경이나 그런 맛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